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8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8월 수출 물가지수는 85.71로 지난 7월보다 0.5%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1.1% 오른 데 이어 두 달째 상승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81.22로 전월 대비 1.5% 올라 두 달째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 물가를 높였다며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의 중장기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4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3년 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4%로 동월 기준 1999년 이후 최대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철수설에 시달리는 한국GM노사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특히 이번 교섭에는 지난 1일 새로 부임한 카허카잼 사장이 처음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 타결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카잼 사장은 부임하기 전인 지난달 22일 노조와 첫 상견례를 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부평본사에서 열린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해 직접 노조원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비용 절감과 신차 개발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이 닷새 동안 예약 판매량 6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노트 8 국내 언론 공개 행사에서 예약 첫날 국내 사전 판매량 39만 5천 대를 기록한 것은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며 사전 판매를 시작한 다른 40여 개 나라에서도 역대 최고의 선주문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판매 닷새 동안 주문한 65만 대는 노트 7 사전 예약량보다 2.5배 많은 수치로 삼성전자는 여드레간 사전 판매량이 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지수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도 소폭 오름세인데 오름의 폭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관망, 경계감을 놓지 않겠다는 건데요. 내일 보니까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금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 심술 부리는 날, 변동성 강한 날이라고 잘들 알고 계실 텐데 내일 또 매도가 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내일장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비해 FOMC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는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는 IT 관련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는데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아이폰 X 출시일 11월 연기에 따라서 부품주들은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조금은 꺾였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업황 자체가 반도체나 전기, 전자 쪽은 여전히 좋고요. 실적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종목들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 바이오 섹터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계감이 강한 상황에서 지수는 소폭씩 올라가고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신고가 종목들까지 속출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혹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좀 빼내야 되는가 이 갈등이 생기기 충분한 국면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현명한 선택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70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2370선 등락을 보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우상향 조금씩 하는 모습 보이는데 2361포인트 약보합권 수준부터 지금 강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약보합, 강보합이라고 하기는 0.3%씩 위아래니까 조금씩 소폭 상승하다가 소폭 하락하다가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쭉 이어보면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도 소폭씩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팝니다. 근데 파는 물량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었네요. 116억 원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기관이 많진 않지만 345억 원 순매수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 25억 원 팔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각각 순매수합니다. 개인이 647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IT 관련주들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77,000원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좋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연일 상승하고요. 대형주가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현대차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13만 3,500원, 포스코도 3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의 5% 아웃퍼폼이 나오면서 41만원대, 여기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삼성물산, 네이버, 신한지주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삼성물산이 2,000원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올라가던 금융주들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네요. 삼성생명, KB금융 역시 신한지주에 이어서 모두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연일 약세입니다. 21만 5,500원 연중 최저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3%, 0.33% 각각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0선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661포인트 직전입니다. 0.14%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보도록 할까요? 662포인트부터 쭉 빠져 내려오다가 다시금 올라옵니다. 일단 위아래 폭이 2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수급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면 개인 외국인 사고 기관 팝니다. 어제하고 비슷하네요. 외국인 소폭 43억 원, 개인도 소폭 40억 원 사고요. 기관은 36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이 33억 원 사는데 일단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이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7,000원대 회복했고요.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CJNM 어제까지 올라오던 종목인데 오늘 잠시 쉬어가고요. 신라젠도 4만원대 터치한 이후에 어제 오늘 내림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슈젤도 소폭 상승하고요. 로엔, 바이로메드, 코미팜 하락하는데 바이로메드 어제는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SK머티리얼즈 3,800원 올라가면서 19만원대 부근까지 올라오네요. 11위부터 15위 만나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부터 SFA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나노스 종목이 지금 11% 올라가고 원익 IPS, SFA 한마디로 IT 부품주들이 지금 오늘 3, 4%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26원 70전 소폭 하락하면서 원화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오전장을 지켜보면서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부담과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이에 따른 흐름들로 오장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최근 들어서 IT 업종을 매수를 하기 시작한 기관 쪽에서 해답을 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그와 함께 어떤 시장의 변화가 그래도 좀 단단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내일인 만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나 시장의 수급 동향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나 그리고 이번 월물과 다음 월물로 넘어갈 때 차익거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평이한 수준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은 외국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선물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차익거래뿐이 아니라 이제 특히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비차익거래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이제 매도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출렁임을 내일 좀 더 이어갈지를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최근에 보여준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좀 방어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일 장중에 출렁임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염두해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주식 선물 차익 거래, 즉 내일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도 만기를 앞둔 상황 쪽에서 이 청산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주식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현물 주식의 일평균 거래 대금 80%를 넘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KT나 CJ, 삼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특히 이 미결제 약정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내일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관련돼서 그대로 포지션이 이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관련된 부분들은 염두를 하면서 IT 업종의 또 대장주인 만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 만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2350선이 시장의 중심에 안착한 이후에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내일장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강현실부터 얼굴인식까지 좀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 것 같은데, 공개 이후에 시장 분위기 궁금하고요. 관심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출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품 관련주들이 실망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이폰 X 관련해서 좀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아이폰 10주년 아이폰 X가 아니고 10이죠. 예, X로 읽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아이폰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일단 여러 가지 관점, 뭐 새로운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다. 뭐 안면 인식, 그리고 배터리도 용량과 수명이 늘어난 L자형이다. 뭐 AR 기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게 이제 아이폰 8이나 8 플러스가 아니고 아이폰 10만, 그러니까 즉 좀 기념비적인 모델만 채택을 했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OLED를 처음 채택하다 보니까 수율 문제나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로 좀 늦춰졌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를 어떤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빡빡하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폰 관련된 새 모델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999, 즉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따른 희소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서 펼쳐진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나타났던 프리미엄 폰에 비하면 좀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경쟁력도 조금 염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공개했던 아이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앞으로 OLED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나온 신기술이라고 보였던 부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가 갤럭시에서 많이 보여줬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관련된 어떤 국내에 부품을 공급하는, 아이폰을 공급하는 업체로 봤었을 때는 LG 이노텍이나 인터플렉스 BH,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큰 흐름만 보게 되면은 이 통계상으로 아이폰 관련된 관련주가 출시할 때, 출시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출시한 이후에는 주가가 부진한 현상들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짤 때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재매수하는 시점을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OLED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애플이 아이폰이 처음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태동기를 보여준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 중에 하나 OLED 관련된 소재 쪽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꼽는다라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관련주들은 일단 좀 분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이폰 X에서 아이폰 10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장님이 저보다 연배가 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트렌디하신 걸로 바로 잡고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연합 도시바와 매각각서를 교환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오늘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바 측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즉 조금이나마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전략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는 SK하이닉스를 배제시키고 웨스턴 디지털과의 협의 쪽으로 나가다가 지금 또 바뀌었죠. 그래서 한미일 연합과 관련된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쪽으로 또 각서를 체결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계속 타진만 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솔직히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국내 삼성전자나 관련돼서 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어떤 제조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팔짱을 끼고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매각에 대해서 확신이 전략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나오게 했었을 때 가장 큰 가격적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오히려 어떤 공급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도체 업황들이 양호하다는 관점에 대한 해석들이 더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대로 된 흐름이라고 한다면 도시바가 얼른 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호황기에 올라타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사익만 경쟁사한테 주는 꼴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관련된 쪽에서는 큰 영향 없이 오히려 지금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사실 연고점이고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금에 대한 부담 가능성 때문에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를 매수 포인트로 삼아서 오히려 주가를 어떤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가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흐름들의 부담이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도 일단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략적으로 한번 전망을 듣고 싶은데 향후 전망과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망과 전략 말씀드리기는 참 좀 애매합니다. 예. 특히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던 얘기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무거웠던 시장 흐름들이 조금씩 그래도 빠르게는 회복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시장이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과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 IT 업종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예전과는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달라졌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과거 같은 경우 대형주가 강하다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소외를 받았는데 중소형주 관련된 쪽도 나도 실적 괜찮아요라고 부르짖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실적이 확인됐는데 그렇게 주가가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주나 그리고 실적 개선이 뚜렷한 IT 장비와 부품주들 계속 확인하시면서 중소형주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시장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화제라고 한다면 내일 이벤트도 있지만 IT 업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국면에서 IT 업종이 근래 들어서 다시 주도주로 부각을 했고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아웃퍼폼이 좋은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긍정적이다 봐야 되겠죠. IT 네네.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도
버릴 수는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향후에도 IT 업종 쪽은 이 소재 쪽하고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수렴 이후에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시장 내부적으로 이 IT 업종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견인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좀 약간 주가 차별화 뭐 이런 것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쪽을 자리 잡는 데 있어서 IT 업종이 만약에 무슨 배경 요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2분기에 영업이익 14조 기록하면서 이 피크아웃 우려감이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가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익 전망에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다가 지난주부터는 아예 긍정론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 4분기까지도 이익이 증가된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 이익치가 3분기에 그 2분기의 이익치를 좀 더 넘어서고 4분기에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 16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그것이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아주 강하게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IT 업종은 이렇게 삼성전자 이외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부품이나 장비 신규 수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품 수급이 좋고 또 가격이 그래서 또 계속 좋은 그런 모습 그러면서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어제 아이폰 오늘은 LG 스마트폰 뭐 이런 신제품 출시되는 새로운 스토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종 쪽이 향후에도 또 이런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T 업종의 신고가가 전체 시장 흐름에 미치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2300포인트하고 이 코스피 200 지수 300포인트의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급증했었던 그런 2분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되느냐 이거였었는데 IT 업종이 선방하면서 그러니까 이익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이 막았다. 이러한 중요한 지대에서 하락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혼자 상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IT 업종이 선방하지 못했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지수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IT 업종 이외의 종목을 더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혼자 오른다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쪽은 좀 부진하면서 주가 차별화가 좀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IT 업종만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이 기술적으로 이 참선 전환도라는 좀 약간 좀 클래시컬한 그런 분석 방법이 있죠. IT 업종 말고도 의약 업종 그리고 의료 업종 이쪽이 양전환했고요. 오늘 화학 업종이 또 양전환했습니다.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린다면은 다른 업종들도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다만 아직 부진한 업종들은 이익 성장성의 검증 과정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코스피 2320에서 2390포인트가 이 8월 내내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8월 이후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업종이나 종목별 차별화는 당분간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SK하이닉스나 대형주를 보는 건데 SK하이닉스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고 다 좋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접근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가는 가격적으로만 보면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대표님. 어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50만 원 넘어섰고요. 다른 네. 삼성 계열사들도 다 10만 원대 넘어섰어요. 자릿수 자체가 10만 원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8만 원. LG전자가 좀 그나마 싼 축이었는데 9만 원에 근접하고 있죠. 좀 더 올라가면 얘들도 이제 10만 원대로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은 뭐 싸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절대 가격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한마디로 좀 많이 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좀 저렴한 쪽을 찾는 것이 차선책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최근 동반 상승하는 과정에서 빠른 순환매 나타나면서 잡기도 힘들었죠. 그 상승을요. 근데 바닥 다지기하고 반등하는 쪽이 있었고 신고가 만드는 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바닥 다지면서 반등을 하는 경우는 다시 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신고가 종목 쪽이 탄력이 붙고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쪽은 다시 좀 반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내 2차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자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또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이 타이밍 자체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오르던 종목들 어제 아이폰 출시하면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폭이 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아이폰 10이 출시되는 시부터 뭐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다. 시장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 후반부터 8은 예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 8의 수요부터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좀 보유자에 있어서는 이익 실현 이후에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모멘텀 플레이 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이폰 출시된 관련주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IT 업종 투자를 뭐 꼭 삼성전자하고 연결시키고 삼성전자가 시장 자금의 블랙홀이다. 뭐 이렇게 원망할 필요는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한번 오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 말, 그러니까 2011년 말부터 2017년까지 오늘까지요. 이 코스피하고 IT 업종 상승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IT 업종 ETF 이렇게 다섯 개죠. 둘, 넷, 다섯 개의 그 곡선을 이제 수익률 표를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2017년 종합지수가 맨 아래 노란색입니다. 종합지수가 당연히 IT 업종보다는 좀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IT 업종 상승이 위에서 세 번째 녹색선이고요. 그 바로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IT 업종이 아니죠. 수익률 쪽에서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 붉은 선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맨이 청색선이 IT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일부러 저렇게 레버리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ETF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삼성전자 작년 11월 이후에 상승률이 63%고요. 하이닉스가 93%입니다. 그리고 IT 업종이 66%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외의 IT 업종 상승률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뭐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ETF 활용 전략, 저기 ETF 제가 수익률을 넣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작년 말에 이 코너가 생겼을 때 ETF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 시장에서 ETF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 업종 ETF를 활용한다면은 좀 약간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고 가격 부담이요. 또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좀 덜어질 수 있다.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ETF에 대한 뭐 한 두 가지 정도 선입견이 있죠. 수익률이 종목에 비교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업종의 상승률이나 하락률이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종목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하고 더불어서 또 점유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ETF가요. 시장 트레이딩 신호에 따라서 ETF 트레이딩을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편입 종목이 동시에 매수 매도되니까 업종 내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같이 쏠려다닌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냐면 이 지수 인덱스 ETF가 오히려 탄력적입니다. 수익률이요. 종목보다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ETF는 업종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요. 보통의 종합지수 ETF하고는 틀리게 업종별 그 종목별 흐름이 최근에 양극화가 되고 차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래서 뭐 재미가 없고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ETF의 편입 종목
이게 바스켓 트레이딩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려다니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긴 있는데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ETF 규모가 많이 커졌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이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펀더멘탈 반영은 주가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ETF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 쪽은 생각하지 않고 ETF 쪽으로 좀 접근 전략을 꾸려보는 것도 당분간 시장 전체 업종이 종목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슬림화되고 또 이 비체계적 리스크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IT ETF 편입 종목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LG그룹주, SK하이닉스, 하물며 NC소프트, 네이버까지요. 그리고 또 오늘 양전환을 한 그런 화학 ETF 쪽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또 롯데케미칼, 화학케미칼,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그러니까 ETF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한 특정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신고가에 좀 쫓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나 또 가격 부담이 있는 경우는 ETF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게 현재 장세에서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대표님 간단하게 대응 전략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물 옵션 만기 내일 변동성 확대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 미니 선물만 보세요. 그리고 미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털려 나올 매물이 많이 출회되기 때문에 향후 부담은 경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매물이 한 6, 7천억 정도 많아야 그 정도인데 매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더 알찬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사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